ETF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해도 어떤 ETF를 사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적 관객 수가 많은 영화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ETF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보유한 ETF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내 투자자분들 어떤 ETF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세이브로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특정 기간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요. 2025년 7월 8일 기준 많이 보유한 ETF 순위예요. 이 둘은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결제 금액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혹은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많이 달라집니다. 단기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는 보관 금액이 훨씬 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보유한 상위 50개 종목 중에요. 개별 종목은 제외하고 ETF만 남겨둔 거예요. 50 종목 중에 22종목이 ETF이고요. 보관 금액이요. 이 금액을 다 더하면 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7조 원 정도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ETF 직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위부터 22위까지 순서대로 한 종목씩 읊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주가지수 수년간 신이라 불렸던 나스닥 100입니다. 미국 대표지수 S&P 500과 나스닥 100이 있는데요. 미국 ETF 보관 규모로만 봤을 때는 이 나스닥 100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4개 ETF의 보관 금액이 10조 원이 넘어요. 특히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TQQQ는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ETF예요. 두 배 레버리지인 QLD도 1조가 넘고요. 국내 ETF 시장은 세 배 레버리지 ETF를 허락하지 않죠. 하지만 투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더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TQQQ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계세요. QQQ는 모두 아시는 나스닥 100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ETF이고요. 그 밑에 있는 QQQM도요. 나스닥 100 ETF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QQQ 대신 QQQM을 선택하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QQQM은요. QQQ와 운용사도 동일하고요. 자산 규모 그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운용사에 대한 신뢰나 거래 편의성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QQQ와 달리 S&P 500은요. 2배, 3배 레버리지 ETF는 순위 없어요. S&P 500 ETF 3대장인 VO, 스파이, IVB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SPLG가 있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스파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도 보수에 민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VOO나 IVB를 매수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났고요. 지금은 VO 보관 규모가 스파이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1, 2년 사이에 뜨고 있는 S&P 500 ETF가 바로 SPLG죠. 보수 문제 때문에요. 스파이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 일어나니까 스파이의 운용사인 SSGA가 기존 ETF를 리뉴얼해서 내놓은 또 다른 S&P 500 ETF가 바로 SPLG입니다. 보수가요 0.02%로 스파이보다 낮고요. VO보다도 낮아요. 미국 ETF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은 SPLG, 나스닥 100은 QQQM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SCHD 사랑은 정말 남다르죠. 서학개미 보관 규모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을 보면요. 개별 종목, ETF 구분 없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이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ETF가 바로 SCHD예요. SCHD 하나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이 투자할 만한 가장 믿음직한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배당 ETF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제피와 잽큐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대한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을 때는 그 수요가 대부분 제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잽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보관 금액도 역전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가 상장하면서 잽큐에 대한 수요도 QQQI나 GPIQ 등으로 일부 분산이 되고 있어요. 월배당 ETF를 투자해보고 싶다면 가장 무난하게 시작해볼 수 있는 ETF가 바로 제피와 잽큐입니다.
채권마저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TLT예요. TMF나 TLT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TLT랑 TMF 대부분의 자금들이 바로 이 구간에서 유입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죠. TLT는요, 금리가 박스권만 유지해도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TMF는 다르죠.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장기 보유하시면 자산이 이처럼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TLT는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부 투자하시는 것 괜찮은데요. 트레이딩을 정말 잘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TMF는 섣불리 따라 사시는 것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TMF, TLT와는 정반대의 채권형 ETF죠. S고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자본 차손 위험 없이 연 4% 이상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달러로 환전해 두신 자금 중에요. 당장 주식 살 돈이 아니라면 이 S고부 매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TSLL도 정말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2025년 연초 이후 순매수만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보다요. TSLL을 더 많이 사셨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잠깐 단기 트레이딩 해보고 싶은 구간이 있다면 이 TSLL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지만 서학개미들의 선호도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탑2예요. NVDL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진 SOXL도 4조 원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죠. 이 속셀은요, TQQQ와 더불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활발히 트레이딩 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 ETF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BITX와 BITU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ETHU는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ETF예요. 국내 투자자분들은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현물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죠. IBIT는요, 순자산이 원화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의 현물 ETF 투자는 막혀 있죠. 그런데요, 암호화폐 선물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ETF가 선물 ETF잖아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막은 건데요. 훨씬 더 위험한 2배 레버리지 ETF로 수요가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디맥스 ETF입니다. 초창기에는 테슬리를 많이 매수하셨는데요. 지금은 MSTU와 코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유독 높아요. MSTY 같은 경우는 순자산의 10% 정도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코니는 순자산의 40% 정도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높은 월배당만 보고 따라 사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매우 높은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하신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은 ETF인 것은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ETF들을요, 표 하나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가 처음이라면요, 기본형과 안정형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SPLG로 일단 포트폴리오 코어를 잡아두시고요. 위험 성향에 따라서 QQQM이나 SCHD를 더해주시는 거죠. 성장주 비중을 더 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QQQM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변동성조차도 나는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SCHD를 담아주시면 돼요. 월배당 ETF 투자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안정적 성향이라면 제피가 괜찮고요. 나스닥 100 변동성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잽Q나 QQQI로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본형과 안정형 중심으로 투자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이렇게 투자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격형으로 분류해 놓은 레버리지 ETF들을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